레디 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액션. 대표로 대표로 이제 하시고 우리 이제 원고가 2,100명. 아직 잠깐만. 선생님은 저쪽에.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액션.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역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많은 고생 끝에 많은 또 방해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드디어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렇게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가 들어가고 재검포가 이루어지고 또 개표 분리기를 조사를 해보고 출력기를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재검표 해주고 이 투표 분리기도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출력기, 투표용지 출력기도 그 B타입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어딘가서는 나옵니다. 지금 다 접수했으니까 그쪽에서도 비상이 걸렸을 건데 지금 아무도 법으로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법으로 한 달 동안 보관이 되고 7일로서 한 달이 되면서 우리가 5일날 오늘 이게 접수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 분류기, 투표 출력기, 또 투표록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또 비디오 촬영이 있으면 촬영, 그 CCTV까지 이게 법으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을 정해서 개표를 해보면 분명히 그 증거가 나오고 이 증거가 나오면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우리가 재투표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의 그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정말 만 세계의 빛을 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두 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국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매 700만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크게. 대법원 앞에 저희들이 5월 9일날 투표용지가 2개라는 걸 제가 직접 찍은 게 가짜였습니다. 5월 9일날 11시에 서울 강북구 수의동 동사무실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는 그 기표소에 들어가니까 아주 칸이 작아가지고 겨우 신중을 개하면 찍고 나와서 어이가 없어서 그 선관위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칸이 적게 했냐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랬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종기를 느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군요. 나와서 선관위 중앙에 저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연락해서 전화를 했더니 또 그 사람들도 사람이 많아서 칸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 식구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투표하려면 또 포기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칸이 작아서 잘못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후에 집에 식구가 떠더니 당신이 왜 칸이 적다 그러느냐, 자기가 찍은 건 크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한 20분 후에 대구, 부산, 강릉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내는데 2가지 투표용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 대표는 어느 걸 찍었냐 그래요. 내가 보니까 중간에 여백이 없는 그걸 찍었어요. 그게 가짜랍니다. 진짜 흥분이 되더군요. 저는 경실련부터 흥사단부터 공선협의 공동대표도 했습니다.
공선협에 있으면서 선관위의 냉정한 중립을 지키는 그런 선거를 저희들이 합해서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공선협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1월 23일 날 이거 표를 보통 1년은 보관해야 되는데 한 달 보관하는 법을 개정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서경석 목사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접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선관위의 똑바른 선관위의 흑백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전 국민과 함께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와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좌파 세력들이 거짓의 산을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거짓의 산이 너무 많이 쌓아서 이제 더 쌓을 산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게 생겼어요. 진실의 보검이로 한 방만 쳐도 이제 그 거짓들은 다 그 산더미에 묻혀버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살라고 그 좌파 세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애달픈 국민들이 피토하며 보수는 심장에 대못쳐서 감옥에 다 갔습니다. 나라의 상징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모든 죄를 덤탱이 씌우고 있어요.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산채로 통째로 생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되었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여운 신세가 되었어. 세계의 왕따가 됐습니다. 무군이 없어졌어요. 누가 그 좌파 세력들을 친구자고 하겠습니까? 다 친구가 떠나고 대한민국이 다 외톨이 미아 신세가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애달픈 마음 때문에 그 우국의 소리가 다 피 끓는 절규가 다 표가 도둑 맞아갖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만이 그 산처럼 쌓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선거 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같이 동참해서 선거 부정을 외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자존심이고 애국 국민들의 그 한 사람 한 표가 진주고 보석이고 보물이 됐던 것이 도둑 맞았어요. 내 표를 도둑 맞고도 미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우리 우국 충정들에게 호소합니다. 외치십시오. 행동으로 외쳐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내 자식의 미래를 민주의 꽃이 다시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거 부정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조원진 후보의 0.1%도 도둑 맞아서 0.1%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를 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70만 표라는 표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부정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초만.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요청한 재검표가 관철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방해 공작이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또 힘차게 응원을 하고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전 외신들, 전 외국에 알려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제재판소, UN, 또 트럼프 백악관까지 다 알려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여기에 동참하시고 정말 같이 이 부정설교를 밝혀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5분만 더 말 더 하시고요. 질문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세요.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의동 동사무실에서 11시에 찍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 함을 열고
제가 찍은 투표용지, 제 지문 있는 투표용지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내 찍은 내 지문이 묻은 투표용지를 분명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내가 찍은 내 지문 있는 투표용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예, 고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그 지금 그 중앙 매체에서는 그 예. 방송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국민들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들 여기 대한민국의 국직간 메조 언론들은 이미 이 부정선거에 같이 결탁이 돼서 그들을 방어하고 방송할 때도 국민들에게 개표하는 장면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전국에서 올라온 인천의 몇 표, 부산의 몇 표, 울산의 몇 표, 안산의 몇 표에서 그 집계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토탈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 처리만 해서 숫자를 보여주고 몇 프로 되니까 출구조사도 전체 출구한 것도 없이 언론에서 정말 그 하나의 국민들을 뻔히 눈을 띄어놓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친, 이거는 사기 기획 부정선거가 틀림없습니다. 이틀 전부터 대선 이틀 전부터 자유한국당 당사에 모든 언론사들이 와서 둘러싸고 모든 기자들이 2층과 3층, 4층을 꽉 메워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당선 소감을 받으러 오는지 알고 우리는 좋아가지고 파리를 하려고 했는데 웬걸 그 출구조사부터 41% 내 25% 나오면서 진행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 25%가 나오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달려나가고, 한국 당사에서는 당 안에 일하는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5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홍준표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라 하니까 인정 반 아니 불인정 반하고 가셨는데 지금 돌아오셨는데, 정말 우리 홍준표 의원이 대한민국의 애국 우파의 대표시라면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당에서 보관 또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날짜가 7일 날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밤새서라도 서류를 준비해서 자유한국당은 애국 국민들에게 실망 주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투표 개표기 등 모든 서류들, 모든 기류들을 보관 신청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서 이 나라에 정말 보수 애국 우파의 정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과거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그 대학생들이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그 시위를 하고 국회의사당까지 갔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해서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고 그 하와이로 가셨습니다. 네. 예, 그 점을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되겠어요. 이제 정의가 뭔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정말 속아가지고 민중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에 거기 빠져 현혹돼가지고 우선 지금 선심 쓰고 무료로 배상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데 정말 그 먹이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래 안 갑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 이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밝히고 정말 대학교마다 대자보를 붙여서 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지금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정말 공산주의가 된다면 헬 조선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아무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접수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쪽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기각을 시키려면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약 2,000여 명의 증인과 원고를 넣고 대표로 두 분을 넣는데
적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기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리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그런 이 수많은 전국에서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검표를 허락을 해줘야지. 재검표를 허락을 안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8명이 다 무너졌는데 이 대법원까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라진 겁니다. 대법관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고 애국자시더라면 이걸 받아서 정말 재검표를 해서 정말 바른 표 우리가 틀렸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어서 부정이 나온다면 이거를 밝혀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대법관들 이 대법원의 판사님들 정말 그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 한간에 의하면 예. 그 선거 용지 예. 가짜 용지가 예. 이미 예. 없어졌다. 예. 그리고 다른 용지로 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증거물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A형만 남아있고 B형은 다 감췄다. 이 감춘 표를 갖다 소각시킬 수도 없고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고 어딘가는 감춰 있고요. 우리 선관위에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종북 좌파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애국 우파 시민이 있고 또 어딘가에 감춰져 있고 서력 B형이 안 나와 한 표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A표로 바꿔서 찍어서 자기들이 바꿔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1년 번호가 문제입니다. 1년 번호가 찍혀 있어야 되고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절취선이 있고 1년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절취선과 1년 번호가 없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 또한 부정선거, 무효선거입니다. 그래서 B표가 딱딱 붙어 우리가 주장하는 칸이 정당 간에 칸이 없고 노트처럼 붙은 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표만 나오더라도 1년 번호 때문에 걸립니다. 1년 번호를 확인해서 절취선을 확인하면 그게 부정이 되는 거고 투표 개표기가 있는데 이게 전자라고 아니라고 선관위에서 우기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입력한 대로 그 숫자가 나오게 돼 있다면 그것 또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걸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이깁니다. 예, 그런데 그 1년 번호에 대해서 예. 지금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이미 저희 일부 사람들 노트형에 용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50이 이상이던가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연관이 되어 있던가 네. 보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80%에서 90% 이상. 그러면 이미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것도 주고 주소도 노출되었다는 건데 1년 번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처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그 노트형을 받았다고 하면 그 노트형을 받는 즉시 사실은 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1년 번호까지 다 맞춰놓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전자상의 1년 번호는 원래 있던 자기네들이 따로 준비해놨던 거고 우리가 했던 것은 가짜기 때문에 가짜 1년 번호 적힌 데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나중에 깜짝하게 처리가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조사. 네, 지문 예, 찾을. 일일이 그거를 지문조사하는 네.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지에 지문이 묻어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 거는 내 지문이 있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찍을 때 투표용지는 내 지문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 지문 찍힌 투표용지를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나는 그날 주문을 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분명히 그거 찍고 주머니 넣고 아니라 함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떠한 변명을 하려면은 내가 찍은 내 투표, 내 지문 있는 투표를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끝끝내 하면은 정말 정부라든가 수사관에 열심히 한다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밝혀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기려면은 예. 그 다각도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다각도로 방법을 미리 구사를 해놓는 것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대책을 세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아무튼 증인들이 자기는 접어서 했다, 자기는 표시해놨다, 내 표 내가 선거구 재검표해서 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검표 대법원에서 재검표하라 기기 그 투표록 열람해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라만 해주시면 이거 부정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예, 예. 앞으로 대지대에서는 그 진술서하고 그다음에 그 투표 가짜 투표용지 B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칸이 없는 거 예, 예. 계속 그 제보를 받으실 거죠? 예, 앞으로 계속 그 칸이 없는 거에 투표했다는 사람들 서명 받고 또 사실 확인서 자기가 어디에서 투표를 했고 어떤 상황으로 칸이 없는 표에 했다는 진술서 그 사실 확인서라고 하죠. 그거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또 저희한테 맡기려면 위임장을 하나 도장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대신 또 접수하면서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대법원 심리는 6개월 안에 끝납니다.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추가 접수 계속 또 하면서 규탄대 하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재검표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 법으로 재검표하는 비용을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산화 사회주의가 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용에 동참하시고 이 돈은 저희들한테 안 내면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이 비용은 개표 비용은 대법원에 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 다 이렇게 여치를 하시면 그 재검표하는 비용으로 쓸 거고 다른 단체에서 이걸 접수했다고 자기들한테 검표 비용을 내라면 내지 마세요. 그쪽에 내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내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로 뭉쳐져서 한 소송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가 열리는데 그 개표 비용은 또 한 군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재법비용을 보내지 마시고 대법원에 주시던지 저희 또 안동 데일리를 믿으시고 저희 언론사니까 공동으로 어카운트가 돼 있고 단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돈을 찾아서 뭐 도망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이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제보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그 투표용지가 2개다 이런 제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 재외 선거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용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안내 절차라든지 진행 과정이 그 진행이 미숙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들은 거고 직접 통과하신 분들이 한번 진행 과정 투표할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투표장의 분위기. 해외 동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내 지역만 투표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지역이 전에하고는 별다른 거는 없었어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내고 또 표를 받아가지고 찍은 거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양심은 고백 좀 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후손을 살리는 거, 민주주의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게는 질문할 건 하지. 아까 개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 한간에 보면 대선 후보가 예. 직접 개표에 대한 질문을 재개표를 요청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좀 확인해 주시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80군데를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거기에서 재검표를 요구해가지고 그 당에서 80군데 하는데 20억을 실제로 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당이든 개인이든
재검표를 요구하고 소송을 할 때는 재검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우리 국민이든 선거인이든 정당이든 후보이든 그 비용은 원고가 내게 돼 있는 게 법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군데 하는데 20억이 들었고요.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억이 들어왔다 하면은 40군데만 검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20군데만 하면 되는 거고 2.5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5군데밖에 못 하는 거고, 돈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도 재검표 하는데 후원금을 안 냈다 그러면 재검표 못하고 우리가 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망하고 이거 사회가 공산화되고 문재인 치하에서 좀 많은 고생을 할 겁니다. 예. 그러시면요. 지금 그 투표 대선 후보에 2위를 했던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과 예. 협의를 해서 비용을 분담을 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이 그게 애국 우리 우파 정당이라면 정당에서 당연히 내야죠. 우리 국민들이 왜 냅니까? 그래서 그걸 앞장서야 정말 애국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고 진정한 지금 야당으로서 다음에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지. 그 비용을 갖다가 국민한테 절반 내라, 우리는 안 한다, 니들이 내라 이러면 저는 그 정당을 보수 애국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민들을 또 다시 뭉쳐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앞장을 서겠습니다. 한국당에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분, 정말 제가 캠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한국당 당사에서 이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투표가 끝난 그 다음날 당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당사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니까 경찰을 불러서 못 맡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 정말 당권을 제대로 잡고 정말 어떤 이상한 세력들,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에게 당권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분투해서 이 자유한국당을 잘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장 접수하셨는데 접수증을 화면에 한번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나오면 부서가 나오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겠네요. 제보도 많아야 되겠고. 맞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해서 좀 모르는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접수가 끝났으니까 좀 이제 며칠 숨을 돌리고 지방에서 이제 이거를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또 열고 또 추가로 증인 진술을 받아서 추가로 더 접수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보를 해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또 정립적인 조직을 갖춰 나가겠고 또 집회도 갖고 또 계속하면서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6개월입니다. 이 선거가 판결이 끝나려면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소송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